몇 년 전에 이게 일본에 그 유명한 개인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이제 한 1년 있었으니까 많은 이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요새도 가면은 그런 개인 박물관에 가서 조사를 또 하죠. 같은 데지만 또 가요. 왜냐면 달리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불상을 전공하게 된 게 굉장히 행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불상을 보다가 대자죠. 좌된지 대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도 지금 연꽃이 있고, 이게 뭐예요? 씨방. 예, 탁 나와요.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문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분 듣고 연기문인지 아세요? 연잎이라고 그랬어요. 아, 연잎. 연잎. 여기 연잎이 있고, 여기 연잎이 있고, 여기 제3 연기상, 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지금. 이런 것들 다 이게 제일 연기사이거든요. 제1, 제1, 제3 이건 이제 차차 알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연잎에 이런 게 왜 있냐고요. 연잎이 이런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연잎이 이게 두 개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있으면 복판, 하나 있으면 단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데스카야마 대학에 가서, 아니 연꽃 잎을 보라고, 거기에 이런 모양이 어디 있냐고. 예? 그리고 복판, 단판이 말이 되냐고. 아니 잎은 하나면 하나지, 두 개 연이어 있으면 복판이고 하나 있으면 단판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어요. 모두가 습관적으로 다 알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 보주라는 거는 구체만 있는 게 아니고 타원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주라는 건 이제 우주를 압축한 건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보주라는 게. 근데 그게 구체로 표현을 해요, 할 뿐이지, 이게 그 타원체도 있고 육면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보주라는 거는 육면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1년 동안 보주가 어떻게 이게 성립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줬어요. 저 퀴즈를 섞으면서부터. 근데 듣는 사람은 그냥 뭐 처음 들으니까 그게 중요한 줄 모르죠. 하지만 보주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이제 퀴즈를 섞으면서부터 그 시작이 돼요. 근데 처음에 육면체로 나타나요. 그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타원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주 화생이구나. 이것도 보주고 이것도 문양보주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기와들이 이제 있어요. 이건 뒷면을 제가 찍은 거예요. 굉장히 양감이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여기에서 부처님이 화생하는 거니까 굉장히 탄력 있고 양감이 강하게 조각을 했어요.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연기문인데, 그건 그려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사고에 집중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지식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단편적으로 생각해. 계속 지속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걸 이제 배운 적이 없고, 또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이제 없다는 걸 제가 알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풀어줘요. 예. 인류가 창조한 일체 조형예술품 가운데 90%가 문양이에요. 사찰을 가도 그렇고 또 어딜 가도 그래요. 박물관에 가면은 엄청난 작품이 다 전시돼 있죠. 그 일체가 문양이에요. 후석기 시대부터 모두가 문양이에요, 박물관에 가면은. 근데 사람들이 가서 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심리학자잖아요. 내가 왜 심리학자가 됐는가?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걸 배워서 그걸 인식해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제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걸 알아야지 제가 가리키니까. 박물관에 가면은 몽땅 문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고심을 해왔다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아니, 박물관에 있는 게 전부 문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몽땅 문양이구나. 사찰에 가면은 뭐 겉에 단청서부터 안에 단청, 공포, 뭐 불단, 불상, 불화, 뭐 천정에 여러 가지 모두가 문양이에요. 그러면 문양을 알아낸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동서양에. 그리고 제가 문양에서 조형 언어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에 대응하는 조형 언어를 찾아냈으니까 문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형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이것이 도대체 조형 언어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채색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는데 한두 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2만 점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가지고 세계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풀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전 세계의 미술품을 나만큼 많이 조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럼 뭐 일본에 가면 일본의 모든 박물관 가서 작품 다 촬영하고 조사하고, 미국 가면 그 넓은 미국 각지의 그런 거 다 조사하고, 사람들이 내가 미국 갔다 오니까 첫 마디가 박사학위 땄냐고 그래요. 아니, 그 막 실망해요. 박사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서 제가 그걸 덮어놓고 미국 전역의 박물관을 다 조사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 박물관, 그리스 유적 엄청나게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 나와요. 매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국내는 제가 더 많이 했죠. 모든 박물관 뭐 여러 번 가서 조사하고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산과 들에 있는 유적들 엄청 많이 내가 답사했어요. 산도 제가 많이 올라가서 불상 석불도 조사하고. 제가 등산을 엄청 많이 해서 내가 그 힘으로 지금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산을 많이 탔기 때문에. 뭐 그 독일도 그 서백림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놀란 게 무슨 여러 가지 세계 미술을 강의하는 무슨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세계에서 제일 성과를 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시켜요.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 나도 이제 가서 사리장엄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먼 데를 강의 한번 하기 위해서는 못 가겠다. 최소한도 나는 5번은 강의를 해야겠다. 한국 미술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가 필요한 자금도 아니고 하여튼 그걸 준비해서 5번을 가서 제가 했어요. 서백림 대학에서. 그냥 가면서 내가 반드시 5번을 강의를 해서 한 놈을 내가 한국 미술 전공자로 만들겠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5번을 했는데, 사리장엄은 물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석굴암, 무슨 뭐 사유상, 무슨 뭐 불화, 이렇게 해서 골고루 5가지를 해서 했는데, 한 녀석이 관심은 가졌어요. 나한테. 왜냐면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났죠. 예. 그렇게
있는 동안에 서백림에 있는 박물관 다니면서 작품 조사를 내가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사를 한 사람은 세계에 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공이 세분화돼 가지고 꼭 분야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내가 문양을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고 그거를 다 나같이 하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못해요, 그거. 예. 못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못합니다. 나는 다행히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겨서 공무원이니까 이제 파견됐을 때 이제 그런 조사를 많이 했죠. 근데 아직까지 나만큼 조사를 많이 한 사람은 아직 난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이제 가르치는 게 내 역할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인류가 창조한 조형미술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건축 같은 거 보면은 뭐 박물관에 못 들어가잖아요. 건축 하나가 그게 엄청난 박물관이에요. 거기 가면은 조각, 회화, 뭐 공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세분화되니까는 어떤 사람은 불상만 보고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은 불화만 보고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봤냐면 본 게 없어요. 불상, 불화 다 문양이에요. 문양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아주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생각해도 부족해요. 잠자리 들 때까지 내가 생각을 절대로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이거는 연꽃이 아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못 알아들어요. 서양에 있는 학자들을 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불상대자잖아요. 이게 이제 내정미술관에 있는 그 불상인데 여기 지금 밑에 이런 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당초문 그래요. 그럼 이건 연꽃, 그리고 이제 연꽃에서 이게 연꽃이 서 있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연꽃이 서 있다는 건 100%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연꽃 위에 서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걸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치 전도라는 말을 써요. 아, 이 인간들이 모두 가치 전도 속에 살고 있구나. 그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게 당초문이고 연꽃이고 다 사람으로 알아요. 부처를 완전히 100%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이제 당초문이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영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왜냐면 조형예술 작품은 자꾸 뭐가 생겨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처음 알아낸 거예요. 그걸. 뭐가 자꾸 생겨나요. 그 여기 있는 게 이게 영기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문양이 왜 중요하냐? 문양에서 조형 언어를 찾아냈잖아요. 예. 그 조형 언어로 된 조형이 뭐예요? 그 영기문이거든요. 영기문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한테는 문양에 조형 언어가 있고 또 거기서 영기문이 성립되고 그것이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가 얼마나 고민이 깊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교수들이 제일 잘 알아들을 것 같죠? 제일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런 그 전문직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교양이 높은 사람들,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쓴 책이나 이야기를 더 잘 이해를 해요. 교수들에게는 제가 전혀 기대를 안 해요. 너무나 이 전공이 아주 세분화돼 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안 해요, 평생.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도자기 연재를 쓰는데, 도자기는 제 평생 공부한 연구의 총 결산이에요. 그럼 도자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도자기 그릇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어? 제가 도자기 전공자들한테 몇 사람 보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통화를 했어요. 아무 얘기 없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도자기가 이게 뭐 어느 가마에서 만들고 뭐 몇 년도 거고 중국 거 어떤 관계 있고 이런 것만 해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도자기 관련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몰랐던 놀라운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중국 도자기 전공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 안 들린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아무 말 안 한 것 같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세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심리를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거 반응이나 이런 걸 봐서 대중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제가 강의를 또 하죠. 거기에 맞게. 제가 불상이 전공인데 이런 모양이 연꽃에 없거든요. 두 개가 있으면 복판이라고 그래요. 복판. 두 개 잎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하나로 된 게 있어요. 그건 단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걸 분류해서 단판, 복판 그래요. 그러니까 단판은 여기 잎이 하나하고 타원체 모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스카야마 대학이 이제 그 기와 연구가 특화된 대학이에요. 그래서 기와들이 많이 거기 전시돼 있고, 교수들,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강연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 못 알아듣죠. 보주라는 걸 모르니까. 3시간 얘기해가지고 그게 바뀌겠어요? 수백 년 가까이 쌓여온 연구인데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조형 예술품을 무시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 조형 예술품들이 많이 있는데, 집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뭐 가문, 뭐 자기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것도 있고, 뭐 박물관에 가면 또 뭐 모든 작품들이 많이 있고, 또 사찰에 가면 그렇고, 또 유럽인 경우에는 고딕 성당이나 로마네스크 성당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예.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건축이. 그럼 거기에 뭐 조각품, 뭐 회화, 뭐 공예품 엄청 많아요. 그 이제 고딕 성당에 가면 제일 뒤에 이제 사리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그 공예품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면 이런 인간이 이제 만든 조형이 분명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이 이제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는 알아요.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화를 이제 그 분석하면서 민화 연재를 할 때, 그 민화를 모으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왜 나보고 민화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맨날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라고요, 나보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민화를 모으고 그런 사람은 민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워서 모았는데 왜 아름다운지를 알아야죠. 나보고 항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왜 아름답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 아, 거기 있는 깊은 사상을 지금 내가 찾아서 드러내는데 그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연꽃에서 화생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연화화생이라는 말이. 어디 있죠? 연화화생이라는 말은 생겨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에서 생겨나는 거, 난생, 그 다음에 습한 데서 생겨나는 거, 습생, 그 다음에 태생, 태에서 태어난 인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화생인데, 화생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화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 이 세계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화생이 뭔가를 20년 동안 생각했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책에도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내야 돼요, 내가. 화생이 뭔지를 내가 알아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화생이 뭔가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뭐 갑자기 나타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근데 화생이 뭔가를 제가 20년 동안 생각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믿어요. 도대체 화생이라는 게 뭔가, 화생이라는 게 뭔가. 연화화생이라는 건 있어요. 연화화생이라는 건 있는데, 연꽃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생활을 하면은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좋은 강의도 듣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태어나요?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잖아요. 극락에 태어나는데, 아미타 열애가 있는 그 앞에 연못인데, 거기 연꽃이 있어요. 거기로 태어나요. 그게 연화화생이에요. 화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세계, 그거는. 화생은. 그래서 이제 화생에 대해서, 일본에 있을 때, 이노우에 타다시 선생을 제가 이제 제 스승으로 삼고 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운기 화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엄청난 변화예요. 예. 왜 그렇죠? 운기라는 이제 구름 모양에서 뭐가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왜 그게 미술사에서 큰 사건이에요, 그게? 연화화생밖에 모르는데 운기화생이 있다는 건 엄청난 변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도 그 이노ue 선생이 운기화생을 그런 말을 쓰고 그런 논문을 썼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제자가 있어요. 여자 안도 요시카라고 있는데, 내가 그 이노ue 선생이 안도 요시카를 아주 자기의 제자로 삼고 많이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이제 가르침을 주고 그랬는데, 내가 놀란 거는 안도 요시카가 글을 쓸 때 자기의 스승인 이노ue 타다시 선생의 운기화생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안도 요시카가 운기화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처음엔 내가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선생인데 어떻게 자기 책에 스승의 이론을, 나는 항상 인용해요. 이노ue 타다시 선생 이론을. 근데 자기 직계 제자인 그 교수는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이노ue 타다시 선생이 내 스승이다라는 말을 내가 어디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고, 그걸 이제 우리 딸애가 그걸 이제 이노ue 선생 자주 만났으니까 이제 유학하면서 그걸 이제 전에 와서 읽고서는
이분이 이제 놀란 거예요. 예. 내가 그런 걸 쓰니까. 그래서 편지가 왔는데 이 많은 봉투에다가 붓글씨를 탁 써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화생이 뭔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화생이 뭔가에 대해서는